연예가 정보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빰빰빰빰빰빰 다시 빰빰빰빰빰빰빰.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온 힘을 다 짜놨다 진짜. 네네. 아, 진 빠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기반장 이다원입니다. 네, 서기 이태영입니다. 예, 드론 날리는 서기 이태영 씨 옆에 있는 하경원입니다. 네, 오늘 또 한 목소리가 빠졌어요. 네, 코러스 하나 빠지 화음이 하나 좀 부족하니까. 네. 화음이 됐었었나요? 이게 사투리 화음. 그쵸. 사투리 화음이 하나 빠지니까 그게 네. 좀 뭔가. 그렇죠. 그래서 분발했습니다. 이동엽 씨가 이제 촬영 때문에 오늘 못 오셔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언제든지 바빠서 안 오시는 거는 이해합니다. 네. 그죠? 다 네. 이제 가정 있으신 분들. 아니 뭐 이태영 씨 연애해서 못 온다고 해도 그렇죠. 데이트 이해해요. 있어요. 정말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좀 아직 준비 걱정되는 안 게, 네, 그러니까요. 동엽 오빠의 자리가 없는 게 네. 되게 오랜만인 것 같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빠지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전에 맞아. 그때 그 심영래 씨 통화할 때 그때 잠깐 안 계시고. 그쵸. 이제 이태영 씨가 한 2주 3주 빠졌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근데 동엽 오빠가 없으면은 이제 이다원 기자의 그 그렇죠. 독설이 어디로 향할지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당신. 그쵸. 제가 내 어젯밤에 먹잇감은 당신 이태영. 동엽 오빠 없으면 내가 참. 아니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제가 막 저격수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같은 또 네. 같은 성별이고 저격거리 하나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요즘에 이태영 씨 또 드론에 또 열심히 드론에 돈을 지나고 거기다가 탕진잼 돈을 거기다가 거기다가. 쏟아붓고 있느냐. 탕진잼 배우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탕진잼이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예요. 투자 미래에 대한. 저한테는 그걸 기획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한테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드론을 날려야 4차 산업. 그럼요. 관리가 관련이 있어요? 그럼요. 시대의 흐름에 말맞추어 가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근데? 글쎄요. 정확히 그 트렌드는 얘기할 수 사차 없지만. 산업이 뭐야? 술 먹을 때 1차, 사차 2차, 산업혁명이 3차 있는 뭐야? 건가요? 1차, 3차, 4차 이제 완전 깔라대는 길이죠. 아. 그래서 어디서 나의 밥길이 터질지 몰라요. 네, 내 드론으로.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드론으로. 그럼요. 요즘 그 뭐 촬영 스태프들 드론으로 막 카메라 찍던데 뭐 그럼요, 이제는 그럼요. 스태프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 샷을 본인이 찍겠다 이런 건가요? 드론으로 셀카를 찍는 그날까지. 본인으로 이렇게 분량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앞으로 네. 내 방역, 그 다음에 방법. 방역을 하신대요. 농약 뿌리는 거 드론이 합니다. 사람이 안 합니다. 쫙 그래서 하면은 동네 다니면서 다 방역해 주신다고. 요새 김건모 씨가 그 미우새 나와가지고 드론만 배우면서 이게 임금이 앞으로 이제 드론으로 7분의 200만 원이 4차 간다. 산업혁명 제대로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건모 씨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놓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불안합니다. 비트코인 흐름 탈 때 갔어야 되는데 못 타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유행에 반응하는 타입은 네, 아닌데. 그러니까. 아닌데 요즘 시간 많아요? 할 일 없어요? 나태 지역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나태 지역에 심각하게 가지 또 보셨구나. 네,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옆에서 다다닥 들어오니까 되게 정신 없으신가 봐요. 방어하느라고. 네. 다음에 뭐 가정용 드론도 사셨다고 했는데. 네, 한 한번 3만 원짜리 샀어요. 스튜디오 와서 한번 날려주세요. 네, 조정하는 스튜디오에 스튜디오 날려준다고요? 본인 원샷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쵸. 네,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우산이에요. 이게 항공 조정 기술 그쪽 면허에 들어갑니다. 어디 뭐 종교 가졌어요? 되게 설득하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드론 날려가가지고 또 좋은 분들 만나면. 맞아. 남성분들이 많이 일단 드론을 날리려면은 일단 뭐 좀 어느 정도 유복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서 날리는 분들. 아니에요. 사지 않습니다. 그 길이 한 대에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서 날리는 분들 또 훈남들 이런 훈남들 좀 막 해서 유혹하시는 이렇게 교류도 하시고. 그러니까 만났을 때 드론이 네 건이 아니냐를 물어보면 그의 이제 자산이 나올 테니까 그럼.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취미생활로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생계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저만 근데 사실 오늘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꺼리는 이제 이다원 기자님도 있잖아요. 뭐 있어요? 네. 새 소망 재테크를 해서 자산을 불리겠다는 이다원 이제 기자님. 이다원 기자가 어제 저 이제 시어머니 회갑 잔치, 환갑 잔치 갔다 오셔가지고. 네, 그렇죠. 맞아요. 펀드도 가입하셨죠. 환갑 잔치라고 하긴 좀 뭐하고 어쨌든 가족들끼리 소박하게 환갑을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제 또 돈도 좀 드리려 축하금을 마련을 했었어요. 중요하죠. 네, 근데 너무 어머니 생신 너무 축하하는 마음에 소주 한두 잔씩 계속 달려다 보니까 깜빡하고 그냥 집에 온 거야. 깜빡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오늘 전화 드렸죠. 원래 축하금이 있는데 제가 어제 취해가지고 까먹었어요. 어머니 오늘 전화 드렸으면 어제 어머니 밤새 내내 노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또 선물은 이미
이미 선물은 또 현물은 또 갔네요, 그죠? 예, 일단 현물 먼저 갖고 그다음에 현금 준비했었죠. 뭐 그 정도 센스인데. 근데 계좌이체도 자녀를 또 봐주시니까 되게 고맙고 이런 마음에 맞아요. 월차까지 내가지고 열심히 좀 보필을 했던. 그렇죠. 저녁에 달렸고. 네네. 뭐 거리가 안 되죠 이제는. 거리가 별로 안 되네요. 훈훈한 이야기인데. 그러네요. 훈훈한 미담으로 나왔네요. 뜯어 먹어보란 말이야. 고기가 없네요. 아쉽네요. 그럼 여기 옆에 또 있습니다, 하 기자님.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낙종.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시작을. 지금 기자한테 낙종했다고 막 놀리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딱 하시면. 손가락질이 아니라 삿대질도 아니고 뭐지? 이렇게 정중하게 다섯 손가락으로. 일단 오늘 저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얘기를 할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 팟빵 추천 팟캐스트 제가 올라간 거 얘기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경사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좀 초반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깜빡해서 넘어갔는데 팟빵 운영자 여러분 사랑하고요. 저희 또 방송 찾으시는 분들 1월에 추천 팟빵으로 이달의 추천 팟캐스트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보라보라한 얼굴로 이렇게 맞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셔서 좀 들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맞아요. 저 음악할 때도 추천 거기 앨범에 못 떠봤는데 이번에 팟캐스트 떠보니까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1월부터 뭔가 조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맞죠? 조짐 맞죠? 느낌. 느낌. 조짐이라고 하면 약간 조진다 뭐 이런 느낌 나죠. 그러니까 안 좋은 느낌이 좋아요. 일 같으니까. 증조. 저격한다 뭐 이런 느낌. 좋은 뭐 징조. 길조. 징조 오늘 많이 안 좋아요? 죄송해요. 징조. 오늘 상태 많이 안 좋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오늘 이제 그 연예가 이슈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낙종한 얘기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니까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녹음이 이제 18일인데 지금 가장 이제 연예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바로 이제 정용화 씨 관련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소식으로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그러니까 어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정용화 씨가 자신이 이제 경희대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 면접을 보지 않고 합격했다는 이제 보도의 장본인이 본인인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본인과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공식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FNC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뭐 이제 좀 장문의 사과문을 내고 뭐 이렇게 뭐 편법을 통해서 입학을 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무리를 일으키고 걱정을 끼쳐서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막 죄송하다라는 말씀 그런 골자의 이제 사과문을 냈고요. 정용화 씨도 이제 본인 인스타그램에 좀 이제 본인의 잘못이다 불찰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여론은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이제 전까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전날 이제 있었던 SBS 보도가 사실 발단이 됐거든요.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유명 아이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SBS에서 8시 뉴스에서 단독 이제 취재했다면서 이제 나왔었는데 유명 아이돌이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할 때 면접이 0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자료 화면에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경희대학교 입학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이다운 기자 과잠이 있는 거기. 제가 경희대 핵문고. 제가 10,000원 주고 과잠을 샀죠. 명예 지금 경희대 학생이거든요. 목요인가? 명예. 과잠인 줄 모르고 샀어요. 샀는데 뒤에 보니까 경희대라고 써있더라고요. 경희대 과잠바를 그것도 아니 옷가게 근데 팔아요. 연대 과잠 이런 거를 고대 과잠 약간 명문대 과잠을 있잖아요. 명문대 과잠 박아가지고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고 샀다는 게 좀 문제가 있죠. 모르고 샀고 그랬던 경희대에서 또 이렇게 그렇죠, 또 이런 사고가 나니까 명예 경희인으로서 왜냐면 경희대 과잠을 샀으니까 명예 경희인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약간 배신감도 들더라고요. 좀. 그래도 뭐 그 잠바의 가치가 좀 하락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명예로 입고 다녔는데. 나 펀드 지금 계속 뭐 도발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락 얘기 죄송합니다. 저도 방어가 이한테 뭔가 도발하는 느낌이에요. 저도 무엇 느끼지만은 않겠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하락 안 하고요. 지금 자신감은 상승했는데 어쨌든 일단 그 이제 보도가 이제 있고 나서부터 시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그저께죠. 16일 저녁에 거의 저녁에 실시간 검색어가 경희대 아이돌로 맞아요. 밤까지 아침까지 해가지고 누구냐. 그래서 막 이제 아시겠지만 네티즌 조사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많은 그런 후보들이 나왔어요. 경희대 출신 연예인부터 일단 리스트업이 다 된 다음에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런 대학원 진학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으면 연령대가 나오죠. 군대가 뭐 좀 결부돼 있지 않겠냐. 군대를 미루기 위한 88년생부터 92년생까지도
좁혀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좁혀진 인물들이 사실 이제 기사도 나오고 지금은 이제 정영화 시장에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드린 말씀이지만 뭐 후보들이 이제 지코 씨 있었고요. 그 맞아요. 네. 규현 씨 있었고. 그다음에 또 2PM의 준케이 씨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큐브한테 들었는데 조건 씨도 그 후보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네요. 경희대 많은 그 연예인분들이 좀 올랐는데 결국 이제 정영화 씨로 밝혀지면서 결정이 났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낙종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따로 있다면은 제가 이제 왕진진 씨 이후에 다시 또 뒷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제 이 약간 사실을 포착한 게 저도 지난 연말부터였거든요. 사실은 제보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이 경찰이 내사를 시작했다는 그런 제보였었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뭐 이제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정영화 씨가 있는 응용예술학부의 학과장으로 계시는 이모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좀 그 입시 비리에 많이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제보가 많이 경찰에 들어가서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가가지고 인지 수사를 시작해서 그 분의 약간 비위 행위를 이제 내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비위가 있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비위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다 보니 정용화의 이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제 또 밝혀졌던 조규만 씨, 맞아요, 가수 조규만 씨도 약간 그런 지금 수사를 조사 받고 계시다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있어서 내사 중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낙종한 입장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가 창피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시경 이제 선임 기자라고 하죠. 캡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기자들끼리 표현하는데 시경 출입하는 가장 이제 사건팀 선임 기자가 있어요. 이제 제 선배였는데 여쭤본 거죠. 그래서 지능수사 범죄수사대에 꼭 내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접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어차피 이 출입 기자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별일이 들은 게 없다라는 답변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를 그래도 언젠가는 좀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묻어놓고 일단은 이렇게 그 계속 추이를 지켜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SBS 보도가 났는데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다. 그건가 혹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딱 봤더니 제가 계속 정영화 씨를 이제 아무도 정영화 씨는 뭐 보도가 안 났을 상황이지만 정영화 씨 검색을 해보니까 경희대를 나왔어요. 경희 사이버대를 나왔어요. 이분이 경희 사이버대 중국어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원이죠. 그러니까 사이버대가 아닌 경희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응용예술학부라고 해서 이제 거기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알아봤죠. 그랬더니 이미 SBS도 내부적으로 정영화 씨라고 확신하고 취재를 했던 거였고, 근데 이제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런 종합지나 이 방송에서는 또 실명을 그렇죠. 거론하는 걸 잘 하지는 않아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게 무죄 추정 원칙도 있고 사실 이제 유명 아이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론 재판이 또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보도가 되고 나니까 좀 부작용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제가 다른 분들처럼 아무 그런 관련이 없는데 도매급을 엮여가지고 막 이렇게 얘가 아니냐 얘 아니냐 막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본인 입장에서나 소속사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나름 이제 확인을 해서 거의 한 80, 90% 정도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망설였던 이유도 있었던 게 이 정영화 씨가 지난해 2016년이죠. 그러니까 주식 부정 취득 의혹으로 또 검찰 조사를 또 받았어요.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 정영화 씨가 그 4억이란 돈을 이제 자사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식 투자를 하게 된 원인이 비공개 정보, 그러니까 시장의 공시나 이런 걸로서 나오지 않은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그 투자를 했다. 근데 당시 이제 어떤 호재가 있었냐면 그 정영화 씨가 주식을 사고 나서 그 몇 달 후에 유재석 씨가 영입이 된 거죠. 영입이 돼가지고 FNC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정영화 씨가 2억 정도의 이득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좀 부정 취득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시에 나온 걸로 인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런 뭐 방향을 결정하고 이 뭐 회사 주식을 사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영입이나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영입이 크잖아요. 사실 그 뭔가 좀 인기 스타가 영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뭔가 주가가 오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미리 알면 사실 좋은 건데 그게 그 소속사 안에 있는 그 가수가 소속사의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 의혹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영화 씨 측은 이제 어머님이 다 이 주식 투자를 일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결정 과정에 이제 개입한 게 별로 없다. 아니에요? 이번 사과 과정하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많이 하신 거기 때문에 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식의 해명을 했고 결국에 검찰에서는 무혐의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 법적으로는 무혐의라고 하겠지만 도의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심이 거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정영화 씨 측이 앞으로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저명한 로펌을 좀 선임을 했어요. 되게 유명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그 로펌에서 뭐 조사를 받게 되면 당연히 뭐 변호사를 대동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대리인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약간 그 부담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언론에 조금씩 흘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전까지 확인했을 때는 이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너무 강경하게 나온 거죠. 심지어 이 출입 기자들조차도 실마리도 알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SBS 쪽에 다들 알아봐가지고 이제 이 정영화 씨라는 게 알려진 거죠. 아침에. 그런데 결국에는 뭐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의를 하다가 사실 100%가 아니면 좀 애매했던 것도 있어요. 스스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미 기사도 써놓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더 확인을 하겠다고 이제 학교 측과 접촉을 하던 와중에 이제 기사가 난 거죠. 정영화 씨라고 이제 기사가 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거의 모든 매체가 이 정영화 씨 기사를 다루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과문이 나오고 뭐 그런 입장이 됐는데 이제 원래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이모 교수에 대한 수사였다. 그래서 이 이모 교수가 사실은 이 정영화 씨 이름이 지금 거론되긴 했지만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의 입학을 좀 도왔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쳐보고 싶네요, 갑자기. 대학원 나오신 분들. 향후에 이제 이 수사 과정이 일단은 정영화 씨 이름이 드러났고 있기 때문에 번질 것 같은데요, 점점. 그러니까 좀 더 과거까지 이제 혐의까지가 좀 더 밝혀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정영화 씨 사건 가지고 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여론이 들끓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교수님을 통해서 좀 더 조직적인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부정 의혹으로 좀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뉴스에서 봤을 때도 그 뭐 본인이 직접 회사까지 찾아가서 내가 지금 여기 온 게 면접이다라고 그쵸. 하면서 그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청탁한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게 아니라 교수님이 나서서 들어와라. FNC의 해명을 보면 자료를 보면 학교 측의 수차례 요구 때문에 이제 응시하게 되는데 사실 정영화 씨 측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건 뭐냐면 원래 그 첫 번째 시험을 갖다가 2016년 10월 달인가 봤대요. 이제 대학원 면접을. 근데 뭐 기재 오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의경예술학부 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 교수님이 계속 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입학을 위한 편의를 뭐 봐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이제 FNC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면접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연히 뭐 사실 대학원 면접이란 게 뭐 합격에 이렇게 막 당락을 좌우하는 큰 요소는 사실 아니에요. 거의 서류나 그런 걸로 다 이제 끝이 나는데 거의 인사하는 수준이라고 저 이제 주변에서도 뭐 그렇게 하더라고 대학원 면접 경우에는. 근데 그래도 요식적인 행위라도 일단은 좀 뭔가 틀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그냥 소속사로 와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이거를 면접으로 했다. 그러니까 정영화 씨 입장에서는 이게 면접인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지는 몰랐다는 식의 이제 방어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수님의 뭔가 좀 상식을 넘어간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영화 씨 입장에서도 사실 아까 이장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소속사 해명이 좀 웃긴 게 정영화 씨는 이렇게 바쁘고 이렇기 때문에 일일이 학사 관리나 이런 거를 본인이 이렇게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간 거? 그렇게 하면 왜 가는 거야? 저는 그 밑에 댓글이 나이가 30살인데 그러니까 학사 관리를 자기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말이 되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냥 이제 이게 뭐 사실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30이고 그리고 본인의 학교고
뭐 그런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뭐 몰랐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뭐 뽑히고 뭐 이렇게 면접 과정이 어떻게 되고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건 사실 본인 일이기 때문에 본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느낌이 좀 더 정영아 씨 잘못보다는 회사의 좀 잘못으로서 생각을 하게 하려는 좀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적어도 이미지 사격이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근데 조금 이번에 좀 더 약간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마음 편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차를 냈던 어제 터져서 굉장히 한 명의 시청자로서 어머 이게 웬일이야. 과자만 샀다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죠. 이게 웬일이야. 이게 누구야. 이러면서 봤는데 약간 저는 약간 이제 기자가 아닌 제 3자 대중으로서 어제만은 대중으로 봤을 때 좀 약간 분노했던 게 물론 사과 방식도 그랬지만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잡힐 편지가 이게 약간 트렌드죠. 써놓은 거 아니냐 싶었던 잡힐 편지가 사과 이미 받았으니까. 한다고 이제 올라온 것 이것도 좀 약간 뭐야 화가 났고 저번에 이제 주식 때도 이렇게 어머니한테 기대는 척하더니만 이번에는 약간 소속사 때 좀 전가하는 듯한 느낌이 났고 세 번째로는 이 정용화 씨가 원래 이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당장 이번 주말이에요.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된 거죠. 그것도 저도 기사로 봤는데 이 기자회견까지 취소한다라는 건 물론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겠지만 어쨌든 그 잡힐 편지보다 사실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을 더 대중들이 원할 텐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라는 그 팩트가 좀 되게 얄미워 보이더라고요. 사실 어제 이제 그 공식 입장이 나오고 나서 FNC에서 후속 대책을 나왔는데 사실 저도 좀 이렇게 주시했던 게 뭐였냐면 정영아 씨가 현재 지금 박상혁 CP가 좀 연출 중인 올리브 채널에 있는 그 토크몬이라는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 강호동 씨, 이수근 씨 이런 분들이 MC 같이 고정 MC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장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올림픽 홀에서 또 단독 공연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 그 두 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발표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회사에서 전화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뭐였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제보도 있었고 확인을 하는 게 있었지만 또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유명 아이돌 그 SBS 보도를 보고 누구냐 해서 알아봤을 텐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자분들도 경희대 출신 아이돌들이 후보군이 이제 좁혀지니까 아침부터 이제 일일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JYP, 뭐 규현 씨 있으면 SM, 뭐 준케이 씨, 그다음에 뭐 조건 씨 큐브 했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딴 데는 다 전화 받아서 아니거든요 하는데 FNC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렸구나. 그렇게 해서 특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전화 같은 거 다 안 받았어요. 거의 FNC. 사실 근데 FNC 또 홍보 라인이 또 기자 출신 또 홍보 팀장이 또 계시고 이런 데인데 사실 그러면 좀 주재하는 입장을 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통로를 딱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향후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모르다가 어제 이제 오후에 토크몬에서는 자진 하차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공연은 그러니까 이당 기자가 이제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이거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이제 프레스 오픈이라고 해가지고 그 객석에 이제 기자분들 초대해서 이제 관람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공연 리뷰를 쓰든지 아니면 그 공연하면 이제 가수가 멘트를 하잖아요. 그런 멘트 가지고 뭐 심경을 뭐 전한다든가 이제 그런 기회를 주는데 그거를 이제 취소를 해서 아예 이제 공연장 입장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잠입 수사된다. 잠입 취재하시는 분들 생길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본인 돈 주고 들어가서 이제 보는 상황이 될 텐데 사실 뭐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누리꾼들이 좀 화가 나는 게 그러면은 누리꾼. 저도 뭔가 이제 그런 편지 한 장으로 해명을 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본인이 부담이었든지 소속사 부담이었든지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면서 공연을 한다는 거냐.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렇죠. 저도 그 뉴스 기사를 접하고 나서 이거 취소하고 나서 공연을 한다고 토크몬만 하차하고. 근데 공연은 사실 뭐 저도 예전에 최시현 씨 때도 그때 슈퍼주니어 때 최시현 씨가 나와서 공연을 했지만 이미 이제 계약된 상황이 있거나 하면 사실 대관을 이미 다 해놓고 좀 뭐 그렇게 해놓으면은 티켓도 다 판매가 됐고 이러면은 갑자기 취소가 되거나 이러면
대공황이잖아요. 그래서 막 손해가 크죠.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연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뭐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뭐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뭐 기자 오픈까지도 막아가면서 한다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닫힌 환경에서 팬들한테만 사과를 하겠다는 의도일까? 그러면 이제 팬들은 야광봉 흔들면서 괜찮아, 이럴 수 있거든요. 울지 마. 뻔하게 보이네요 이게. 그리고 그의 그 자필 편지 내용도 좀 저도 좀 그랬던 게 이유가 무엇이든 진실이 무엇이든 모든 게 제 잘못임을 알고 아니 진실이 딴 게 있다. 진실이 뭐가 있다는 거야, 뭐야. 그니까요. 근데 그게 그거겠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그게 컸다. 저는 그러니까 다들 제가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 저한테 얘기한 게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겁한 변명 같은 느낌이 드는 거. 특히 비겁한 변명. 뭐 했어요 지금? 아이 큰일 났네. 좀 더 연습해야 되겠다. 동현 씨면 조금 크게 했을 텐데 태연 씨가 약간 좀 조심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자주 불편해하는 이런 불편러로서 이런 거 보면 되게 불편한 거죠. 좀 불편하고 아니 이왕에 사과 편지 쓸 거면 그래요. 그냥 시원하게 죄송합니다. 뭐 이유 막론하고 제가 다 뭐 사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진실이 무엇이든 난 그 진실 별로 안 궁금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비교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김혜수 씨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김혜수 씨가 예전에 이제 한창 이제 학력 위조 붐이 있었을 때 있었죠. 붐이 있었죠. 그래서 뭐 배우들 막 나왔다 그러면 학력 위조 했다고 해가지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대부분 막 엄청 많은 분들이 연루됐던 그게 있었는데 그때 김혜수 씨가 마침 그게 된 거예요. 이게 뭐 학위가 없었는데 있다고 했나 그렇게 잘못 허위 기재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러웠던데 마침 행사가 생긴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직장의 신인가 했던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김혜수 씨가 과연 이 대사 발표에 참석한다고 하니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될까라는 걸 다들 이제 좀 주목해서 가서 봤었거든요. 근데 딱 행사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분이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혜수 씨가 나오셔가지고 좀 여기 오신 그 기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래가지고 김혜수 씨 혼자 연단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사과문을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거의 뭐 그냥 대국민 사과처럼 잘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망을 드렸고 그럼 뭐 부인할 수 없는 제 잘못이다 이런 식의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단 이제 제 사과가 이렇게 먼저 하게 된 거는 제 때문에 작품에 좀 피해가 가는 거는 최대한 막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있을 뭐 이제 기자회견도 있겠지만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주시고 이후부터는 좀 작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멋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은 할 수 있어요. 뭐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일 수도 있고 잘못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본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하느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정영아 씨 경우에는 좀 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좀 기회가 또 진정성을 전하면서 사실 이게 수사가 뭐 혐의가 있다고 뭐 유죄가 됐다고 판결이 난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혐의가 있고 좀 그런 게 유력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사과를 안 해도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본인이 또 이 대중들의 좀 사실 이 학력 위조나 부정 입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지난해 이제 최준실 게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정윤아 씨 예민해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대중이 예민해요. 훨씬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정영아 씨는 그 주식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게 어떻게 누적이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진정성 있는 사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는 조금 이제 대중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되면 정영아 씨가 사실은 좀 되게 이미지가 굉장히 좀 많이 추락해서 다시 이걸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과정도 사실 저 같은 이제 기자들은 되게 주목하게 되거든요. 너 어떻게 제기하나 보자. 뭐 이렇게 주목하게 돼서 이런 거에 대한 오히려 좀 악순환,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더 양상될 수밖에 없는 대처법이었다라고 좀 평가해요. 일단은 뭐 정영아 씨는 일단은 내년에 입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든 뭐 이게 활동을 하고 군대로 좀
가겠다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네요. 올해 참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사실 1월밖에 안 돼가지고 계속 따라다닐 텐데 어떻게 좀 어차피 보면 이제 뭐 계속 네, 올해는 하고. 그걸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고구마 줄기 캐듯이 수사 방향이 그 교수님에게 맞춰지면서 거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기사라든지 새로운 또 사건이 나올 테고 하니까 뭐 군대 가기 전까지는 분명 이제 제목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밝혀져도 정용화에 이어 또 이렇게 이제 제목이 정용화 있나 뭐 이런 식의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소속사나 본인 입장에서는 좀 매듭을 질 거는 좀 짓고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일단은 사안 자체도 사실 또 계속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조규만 씨도 지금 26일 날 본인이 경찰 출석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드릴 때마다 따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소식은 또 진행 중인 사건이긴 해요.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었던 사안이었는데 다시 한번 더 이분이 또 좀 새로운 떡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왕진진 낸시랭 씨. 아예 이제는 낸시랭 씨보다 더 유명해진 전준주 씨. 전준주 씨. 네. 약간 인플루언서가 된 느낌인데 저도 저희 매체에서도 나갔지만 이 왕진진 씨가 사실은 또 하나의 그 의혹이 이제 그 예전에 같이 있었던 뭐 내연녀라고 혹은 뭐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진 그 분과의 관계가 사실 되게 좀 많이 이슈가 됐는데 그 16일 날 이분이 드디어 그 집에서 짐을 뺀다라는 짐을 뺀다라는 첩보를 받고 저희 매체에서 짐은 왜 그 집에 왜 가 있는 거예요, 대체? 뭐 발이 달려서 거기 갔나 봐요. 그 짐이. 비즈니스 관계니까 집을 같이 사나. 마카오발 짐들은 다 그렇게 발 달려서 가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분이 간다라는 그 첩보를 입수하고 이제 좀 몇 개의 매체가 또 저희 매체를 포함해서 몇 개의 매체가 이사 포토라인이 구성됐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황모 씨, 분의 역삼동이죠. 그 분의 이제 빌라로 다 출동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제 오전에 그 전준주 씨와 낸시랭 씨가 짐을 빼는 짐을 빼러 오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포착이 됐고 그 짐에서도 좀 되게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낸시랭 씨 남편 그 왕진진 씨의 이삿짐에 그 왕진진 씨가 사실은 이제 도자기로 또 여러 거래를 관련된 많이 엮였잖아요. 문화 사업가로도 알려진 게 바로 이 도자기들이었는데 그 정말로 그 도자기가 그거 실제로 이 역사적인 유물로 판단되는 도자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도자기들이 저희 그 매체 사진에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역사적인 역사적인 그 도자기죠. 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활짝 웃는 사진이 그 청와대 봉황 표시와 함께 박혀 있는 도자기와 또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가 적혀져 있는 도자기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거 아닐까요? 요새 그 유행이잖아요. 연말에 자기한테 쓸모없는 물건 교환하기. 약간 이런 게 유행이에요. 아나바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선물들을 이렇게 해서 그 모임에서 나눠 갔는데 자기한테 가장 쓸모없는 선물을 해서 복불 보고 나눠 갔는 거예요. 최근에 그 1등 나온 게 북한의 김부자 3대 김부자 그 사진 액자. 그게 가장 쓸모없는 사진.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관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받은 사람은 정말 쓸데없는 물건 당첨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때 받은 물건 아닐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도자기 출처는 뭐 전준주 씨가 확실히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진이 박혀 있는 거 보면 막화에서 넘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청나라 시대 유물도 아닌 인사동에서 아니면 그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사동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입해서 내가 아는 신촌에 그 도자기 랩핑하는 데가 있다. 거기서 하신 것 같다. 랩핑해서 중국에 이삿짐을 실는 과정도 사진에 찍혔는데 그냥 그 도자기를 그냥 손으로 잡고 그냥 손으로 잡고 보통 이제 고가의 도자기면 다 아시잖아요. 포장을 뽁뽁이라도 집에 있는 식기를 운반해도 신문지 싸잖아요. 그 댓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다이소에서 컵을 사도 1,000원짜리 컵을 사도 신문지에 싸주는데 저렇게 그 고가의 도자기라면서 저렇게 다룰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사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크게
주목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나온 이삿짐 그 물건들 때문에 또 되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죠. 근데 또 이제 왕진진 씨는 사실 또 이런 것들 일거수일투족이 좀 확대 재생산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면은 조금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16일 같은 날이죠. 이제 방송된 이 한밤에서도 이 부분을 좀 방송을 했는데 왕진진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흥분을 하시며 썽을 내시며 그분 흥분 되게 잘하셔요. 네. 썽을 내시며 내 사생활을 이렇게 파내는 거 방송을 타는 게 즐기시는 거냐 이거 재미없지 않냐 라는 또 코멘트 주옥 같은 코멘트를 하셔서 기사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이제 방송일이 이제 16일이었겠지만 그 주에 이제 법원에서 그 이제 고미술품 거래 관련해서 이제 비소당하신 데 대한 공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통 이제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손을 잡고 이제 법원에 등장해가지고 이제 공판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왕진진 씨는 내부적으로 그 본인이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이 이제 그 본인에 대한 그 의혹이 생기기 전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그런 혐의를 좀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본인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그 한밤에도 이제 방송이 됐지만 법정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뭐 애초부터 자기한테 그 고미술품을 준 분한테 속아서 자기가 사기당해서 보유하게 된 거지 결코 잘못된 제품을 남들한테 넘긴 게 아니라 이미 잘못된 걸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잘못된지 모르고 팔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기가 당한 거고 그런 부분의 오류는 법정을 통해서 다 정정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그 기자분들이나 이제 카메라 계속 따라붙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흥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사실 앞으로 그런 뭐 자리를 더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소송이 지금 3건이 연루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원 기자가 얘기했던 저희가 이제 그때 이사 현장에 갔을 때도 한 명의 피해자가 또 추가로 등장을 하셔서 자, 이분이 비슷한 형태의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좀 주장하셨어요. 어떤 피해? 이 고미술품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왕진진 씨가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기사를 보고 이제 그 소재지 그 사실혼 관계 그 여성분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물어물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이 어떻게 주장을 하셨냐면 자기도 이제 도자기 사기 피해를 당했고 왕진진의 사기 사건에는 그 왕진진 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호 세력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셔서 좀 이제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요. 뭐 이분이 뭐 사실은 뭐 왕진진 씨에 대해서 뭐 도자기를 팔아준다고 해서 고가의 도자기를 건넨 적도 있고 근데 시간이 흘러도 이 도자기 판매 대금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제서야 이제 사기임을 직감을 했다. 이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한 건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4건이 이제 법원에 계류가 되는. 근데 이제 이 분이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모 건설사 회장이 이제 왕진진 씨의 그 신분을 보장하는 듯한 그런 비호 세력으로 활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아침에 나온 그 모 매체의 SBS죠. SBS에서 이번에 또 나온 기사에는 그 비호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거를 독수리 오형제로 일컫는다. 그래서 뭐 왕진진 씨 몇 호예요?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독수리인가요? 이러면 이런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 대표 또 이제 미술관 대표 뭐 이렇게 여러 업체의 대표, 그러니까 이 대표분들이 실제로 대표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와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사기 사건이 좀 더 커진 거예요, 판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이분들이 의도해서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좀 큰 얘기들을 한 것인가, 약간 사기를 벌인 것인가. 우리가 전에도 몇 번 겪어봤지만 사실은 어떤 사건이 캐다 보니까 점점 커져가지고 큰 덩어리를 캔 게 몇 개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최순실 게 그렇죠. 태블릿도 있었고 예전에 그 도박하다가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대기업 연예인 야구 선수 도박 건을 수사하다가 그 우병우와 관련된 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쵸. 우병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약간 그 대기업 스포츠 재단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약간 좀 소름이 끼치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왕진진 씨를 그렇게 대단하게 쳐야 될지는 비호 세력이라고 해봤자 큰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분의 그런 이제 행적에 대해서 이제 뭐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그
이제 몸매체 이제 보도를 제가 보니까 네.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이제 지난주에 얘기할 때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실 호텔을 빌려서 이제 그때 했었는데 이제 호텔을 할 때 보면 이제 두 분이 어쨌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대관을 했는데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뒷이야기를 취재한 기사가 있었는데 네네. 어떤 거였냐면 호텔 측에서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나가는 이제 낸시 씨하고 왕진희 씨한테 저희 그럼 대관 대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왕진희 씨가 근처에 ATM기가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했더니 금방 뽑아오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더래요. 전화를 드렸더니 금방 주겠다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시는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얘기했더니 결국 낸시 씨가 대관료 70만 원을 대신 결제를 해줬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전문화돼 있다. 나는 좀 그런 좀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제 잠깐 뭐 기자회견이 정해돼 가지고 10분간 쉬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때 보도에 따르면은 낸시는 계속 격렬하게 얘기했대요.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하냐.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 되지 않냐. 왜 그대로 안 하니까 기자분들이 화가 나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왕진희 씨가 설득을 해서 다시 또 10분 만에 또 기자회견 다시 나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 커플을 보는 시선은 좀 한계가 같죠. 사실은 왕진희 씨가 뭐 결혼을 하거나 뭐 두 분이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지만 이 왕진희 씨가 걸려 있는 가장 당면한 거는 이제 내 건이 될 수 있는 이 고소권. 그죠. 그리고 아직 뭐 경찰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지만 또 장자연 씨 좀 잡힐 편지권. 네. 이 두 건에 대한 이게 묶여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걸 계속 알면서도 이 낸시 씨는 좀 믿어주고 있는데 이 믿음이 이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좀 있는 부분이 제가 있거든요. 이분을 사기꾼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또 과거에 음악을 하면서 사기를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촉이 좀 있어요. 네, 아니 그런 분들의 이제 대체적인 공통점은 차일피일 되게 잘 미루는데 속게끔 얘기를 좀 잘 하시는. 네, 그래서 그리고 되게 약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굉장히 화를 내세요. 너 나를 못 믿니? 그러면 좀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지? 네,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데 약간 그런 냄새가 나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분들이 약간 좀 상식이 좀 안 통하죠.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사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역시 또 계속 굴러가는 네. 사안이고 마카오에 또 출국하신다고 또 조만간하니까 네. 이런 데 대한 또 많은 소식이 비행기 값도 나중에 준다고 차일피일 미루시는 낸시 씨가 결제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요것도 계속 좀 네. 나오는 대로 네. 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긴 시간 동안 또 하게 됐는데 네. 잠시 후 2교시에서는 저희가 인물 탐구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좀 새롭게 유행이 되고 있는 장사 예능에 또 신으로 또 올라가신 한 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 2교시에서 뵐게요.